자, 어쨌든 이거는 앞반. 진도부터 나가자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습니까? 순열이 기본 정의 정도. 그래서 NPR이 뭘 의미하고 어떻게 계산하고까지 딱 했다, 그치? 한 번 더 정리하고 갈게요. 오늘 어차피 조합까지 해야 돼서. 순열과 조합의 일단 등장 배경. 조합은 다시 한번 쓸게요. 등장 배경.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여러 개를 동시에 뽑고 싶은 거야. 한 개만 뽑는 게 아니라. N개 중에 한 개 뽑으면 당연히 N이지. 근데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뭐 R개를 동시에 다 뽑는 거예요.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어서 만들게 된 게 순열이고 그리고 조합이다. 근데 순열과 조합의 차이는 뭐다? 뽑을 때 어떤 순서로 뽑았는지, 뭘 먼저 뽑았고 누굴 두 번째 뽑았고 누굴 세 번째 뽑았는지 그 녀석까지 관심이 있는 게 순열이었고 관심이 없고 그냥 누구를 뽑았는지 그 대상만 보는 게 조합이다. 맞지? 그리고 어쨌든 순열은 뭐예요? NPR로 계산하자까지는 지난번에 설명했고 NCR로 조합을 만든다라는 얘기까지는 했었던 것 같아. 그리고 NPR은 뭐였다?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나오는 수들을 계속 곱하는 거다. 맞죠? 자, 그때 어디까지 곱해요? 그 마지막 녀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뭘 가지고 푼다? 결국은 내가 몇 개를 뽑아? R개를 뽑죠? 그래서 여기 뽑는 대상도 곱하는 대상도 R개를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예를 들어서 6P의 3이다. 그럼 뭐다? 6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이면서 곱하는데 3개를 곱한다. 6, 5, 4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했었지? 여기까지 딱 했었잖아. 맞지? 그러면서 뭐 MPN 그다음에 MP1 이런 것들 값까지 딱 정리하고 끝났었죠. 자, 어쨌든 NPN이 뭐였다? N 팩토리얼로 쓰기로 약속을 했었고 이거는 N개를 다 뽑아서 다 나열한다. 그래서 그냥 N개를 그냥 나열한다. 그래서 5개를 나열하면은 5팩 4개를 나열하면 4팩 뭐 이렇게 쓰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NP의 1, N NP의 빵 0 아니고 1까지 했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많은 문제를 풀지 못하고 이제 숙제 나갔었는데 오늘 해야 되는 파트는 여기 3가지. 근데 이 3가지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뭐였다? 일종의 제한 조건들. 뭐 첫 번째 자리에 누가 오세요. 뭐 예를 들어서 짝수를 만들기 위해서 1의 자리에는 짝수만 오세요. 또는 5의 만들기 위해서 1의 자리에는 반드시 0과 5만 오세요. 이런 제한 조건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할 거야. 까지는 하고 맞췄었죠. 자, 그 제한 조건들. 일단 기본적으로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 외 기타 모든 제한 조건들은 뭐 한다? 그 제한 조건들을 있는 녀석들을 먼저 계산한다. 맞지? 에어컨 꺼줄게. 춥구나. 에어컨이 2개라 지금 2개 다 켜놨었거든. 자, 어쨌든 다시 뭐하지? 어떤 특정 제한 조건들이 있으면 제한 조건이 있는 것들을 먼저 계산합니다. 우리가 풀 때 예를 들어서 또 이 예시 또 한 5번째 보는 것 같은데 1, 2, 3, 4 숫자 카드를 가지고 세 자릿수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4, 3, 2예요. 근데 만약에 0, 1, 2, 3, 4를 가지고 세 자릿수를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면은 100의 자리에는 0이 못 온다라는 제한 조건이 있었으니까 얘를 먼저 4개 중 하나 뽑고 남은 거 2개를 뽑으면 되는데 이제 곱하기 뭐 4 곱하기 3 이렇게 쓰지 말고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10의 자리, 1의 자리 순서대로 뽑는다라고 생각하자. 순열서 있게 계산하면 되겠다. 맞지? 이런 제한 조건들. 그래서 우리가 얘네를 풀기 전에 얘를 먼저 계산을 해놓잖아. 맞죠? 그런 제한 조건들을 일단 항상 먼저 계산을 해줍니다. 그런데 특정 2가지 제한 조건들은 좀 풀이가 다르다 그랬고 그게 뭐라 그랬었냐면 첫 번째는 이웃하는 거, 두 번째는 이웃하지 않는 거. 그래서 유형 4번 이웃하는 거, 유형 5번 이웃하지 않는 거, 유형 6번 2개 섞은 거 이렇게 나와야 될 거다. 자, 갑니다. 그래서 이웃하세요 라는 대상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주냐? 이웃해야만 하는 대상들을 일단 묶어줍니다. 근데 묶어주기만 하고 계산할 뿐 함께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바로 문제 한번 풀면서 갈게요. BRAZIL 브라질 저 6개의 문자 알파벳들을 일렬로 나열하고 싶어. 저 6개 일단 다 다르다 그지? 그러면 이것만 생각하면 당연히 답은 몇 팩? 6팩이어야 되는데
BAL은 서로 이웃해주세요 라는 제한 조건들이 있어. 그러면 저 BRAGIL들 중에서 BAL 그리고 RGI 맞지? 요 6개들을 어떻게 한다? 이웃하세요라고 하는 녀석들을 뭐 해달라? 묶어준다. 하나의 덩어리처럼. 그러면 전체가 몇 개처럼 보여. 묶어있는 것도 먼저 따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한 덩어리. 그 다음에 R 하나, G 하나, I 하나. 몇 개? 전체 4개처럼 보이죠. 4팩토리얼. 근데 대신에 그 묶음 안에서는 지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거든.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그럼 24 곱하기 6이니까 답은 144. 이렇게 나왔거든. 알았죠? 묶어서. 이웃하세요라는 대상들 BA를 묶어서. 그 다음에 뭐 남학생, 여학생 또 있겠지. 1반 학생 2명, 2반 학생 3명, 3반 학생 2명. 총 몇 명이야? 둘, 셋, 둘, 7명? 그 7명을 일렬로 나누고 싶어. 이것만 생각하면 뭐 반이 어쩌고 저쩌고 다 떠나서 그냥 몇 팩? 7팩인데 같은 반 학생들끼리는 묶어주세요라고 했어. 그러면 뭐야? 1반 학생, 1반 학생, 1반 학생 미쳤나봐. 1반 학생 2명 1A, 1B라고 할까? 2반 학생 3명 2A, 2B, 2C. 그 다음에 3반 학생 2명 3A, 3B. 이렇게 6명 있다 치자. 그럼 뭐 한다고? 같은 반들끼리는 이웃하자. 그러면 1반들끼리는 묶어주고 2반들끼리도 묶어주고 3반들끼리도 묶어주면 묶음으로 보면 몇 명? 전체 3명처럼 보이네. 몇 팩? 3팩. 그런데 그 안에서 1반들 지들끼리는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팩 2반도 지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3팩 3반도 지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팩까지. 됐나요? 그래서 4번 얼마? 또 144, 4번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 이웃하지 마세요라는 거, 요 녀석이 조금 독특하죠. 이웃하지 마세요라는 녀석을 풀어보세요라고 했을 때 일부 몇몇 개의 문제들을 너희들이 6건으로도 푸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전체에서 이웃한 걸 빼는 걸로. 근데 그거는 딱 2명에 대해서만 이웃하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 푸는 풀이고 3명 이상이면은 힘들어요. 뭐 전체에서 뺄 때 2명만 이웃하는 거, 2명만 이웃하는 거, 2명이 이웃하는 거 다 빼고 3명이 다 이웃하는 것도 또 빼고 뭐 이상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이웃하지 마세요라고 했던 그 녀석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먼저 깔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웃하지 마세요라는 그 대상들을 그 사이사이에 집어넣어줍니다. 여기 끝. 자, 그래서 뭐다? 보통은 뭔가 제한 조건이 있으면 걔네들 먼저 고민하는데 이웃하지 마세요. 남자들끼리는 이웃하지 마세요. 또는 여자들끼리는 이웃하지 마세요라는 얘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학생들끼리 이웃하지 말자고 했다고 치자. 그러면 뭐 한다? 여자들을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제한 조건인 여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웃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남자들만 먼저 깔아준 다음에 오히려 반대로 그 다음에 그 남자들 사이사이에 여자들 집어넣는 방식으로 풀어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지금 여기 있는 이웃하지 마세요. 요거 멕시코 가보자. MEXICO라는 알파벳 요 6개를 1렬로 나누고 싶어. 이것만 보면 몇 팩? 6팩토리얼. 그런데 MXO는 서로 이웃하지 마세요. 그럼 뭐 한다? 그 이웃하지 말라고 했던 놈들 MXO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잠깐 빼놓고 그 외 나머지 E, I, C를 먼저 깔아주는 거지. 맞죠? 그래서 얘네들 먼저 나열해 주세요. 몇 팩? 3팩토리얼.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해? 이 사이사이에다가 MXO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앞자리, 뒷자리 포함해서 총 4자리 중에서 MXO가 들어갈 3자리를 골라주는 거지. 근데 고르는 순서에 따라서 MXO 들어가는 순서가 달라지거든. 만약에 1, 2, 3으로 뽑으면 여기서부터 MXO. 만약에 1, 2, 3으로 뽑아주면 여기서부터 MXO. 앞에서부터 XMO. 다르죠? 그래서 순열로 뽑아주면 된다. 그래서 6 곱하기 14. 또 144. 뭐야? 왜 이렇게 144 많이 나와? 답은 어쨌든 또 144.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끝. 그러면 이제 고놈들을 뭐 해보자.
섞어볼 건데, 자, 두 문제를 지금 풀어볼 겁니다. 일단 뿜이 아니라 푸는 순서, 푸는 순서는 내가 지금 써주는 순서대로 좀 풀어주세요. 자, 1560번. 그 다음에 요거 먼저 해야겠다. 1556번. 요 두 개만 먼저 풀어보세요. 자, 참고로 요 문제 발표. 알았죠? 자, 순서대로 풀어주세요. 지금 순서 바뀌었죠? 자, 한번 가볼까요? 56번은 별표 쳐놓으라고 했죠. 요거는 설명 들어야 돼. 그냥 푸세요 하면은 전부 다 다들 이제 대부분이 처음 푸는 사람들은 특히 다들 좀 틀려오는데 왜 접근하지 못하는지 한번 더 설명해 줄게. 간다. 일단 60번을 보면은 노르웨이 뭐 6개의 알파벳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저 녀석들 일렬로 나눕니다. 저것만 보면 역시 600. 근데 나열하긴 하는데 N과 O는 이웃하라 그러고 W와 Y는 이웃하지 말래. 뭐야? 누구는 이웃하고 누구는 이웃하지 말고 이 두 개 섞으면 되죠. 근데 풀이 과정은 똑같아. 자, 뭐 해야 된다? 이웃하지 마세요 라고 했던 W랑 Y는 일단 제외. 그 외 나머지 것들 먼저 나열합니다. 이웃하는 N, O 포함해서. 그래서 뭐뭐 있어? N, O, R, A냐? 얘네들을 먼저 나열해요. 근데 그냥 사택이 아니라 뭐 해야 돼? 이웃하세요라고 했던 NO는 묶어주는 거지. 그럼 몇 개처럼 보여? 3개처럼 보인다 맞지? 그럼 몇 팩? 3팩토리얼. 자, 일부러 색깔 구분해주고 있다. 근데 여기서 N과 O는 이웃만 하라 그랬지 반드시 N이 앞에 온다라고 한 적은 없고. 그럼 N과 O 지들끼리는 그 묶음 안에서는 순서 바꿀 수 있죠. 2팩토리얼. 그 다음에 뭐 해줘요? W와 Y 이웃하지 마세요 라고 했던 녀석들을 이제 사이사이 집어넣으면 되는데 NO 사이에 끊으면 안 되지. 이웃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 네 자리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들어갈 거야. 그때 첫 번째 뽑힌 자리는 W, 두 번째 뽑힌 자리는 Y. 뽑는 순서에 따라 문자가 달라지겠죠? P. 끝. 그래서 6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3. 또 144냐?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됐나요? 자, 저기서 내가 설명한 거 색깔 구분 잘 해놨으니까 저거 구분해서 잘 질문하시고, 자, 요거 순열조합 내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었는데 한 번 더 얘기하자면은 지난 시간에는 사실 경우의 수가 어떻게 보면 좀 더 메인이었고 아직까지 순열은 진짜 어려운 문제들은 안 나온 상황이었거든. 그냥 기본적인 P 써볼래? 딱 요 정도. 어떤 실생활로 관련되어 있는 나와 있는 문제들을 너희들이 직접 뭐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P 몇 이런 식으로 좀 써볼래? 라는 걸 연습시키기 위해 썼다면 실제로 이제부터 나오는 문제들은 이런 문제들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얘기하는 게 본인이 풀어서 틀려왔을 수 있지. 근데 그냥 질문을 하는 건 좋아. 뭐 예를 들어서 1560번 숙제였고 질문이었다. 그럼 1560번 질문하겠지. 그냥 내가 풀어줄 때 이렇게 풀이를 했을 거야. 근데 거기서 끝을 내면 절대로 안 되고 선생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식을 써봤어요. 근데 왜 틀렸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답지를 받든 내 풀이를 들었든 맞는 풀이는 알겠는데 내 풀이가 틀린 이유는 모를 수 있잖아. 그지? 틀렸다고 해서 무조건 본인 풀이 지워버리지 말고 아예 손 넘어뗀 문제는 어쩔 수 없겠지만 뭔가 답이라고 해서 구했는데 틀린 문제들은 또는 객관식에서는 뭐 계속해서 뭔가 풀 때마다 예를 들어 답은 144인데 나는 자꾸 288이 나와서 복이 없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난 자꾸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 그러면 어디가 잘못된지를 봐달라는 식으로 본인의 풀이 꼭 얘기하셔야 되고 질문하셔야 된다.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왜냐면은 맞는 풀이 내가 100개를 보여주고 1000개를 보여주더라도 있잖아. 다시 한번 비슷한 문제, 좀 응용된 문제,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세요 하면 있잖아. 해석 자체를 그 틀렸던 풀이의 해석을 따라가게 돼 있다고 본인이. 오케이? 맞는 풀이를 따라가는 건 그런 단원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그 해석이 틀렸든가 아니면 해석을 식으로 옮겨 쓰는 과정이 어디가 잘못된지를 꼭 질문하셔야 된다. 알았죠? 요 단어는 내가 맨날 강조하지. 그래서 숙제 풀이할 때 뭐 1560번 질문이요. 근데 내 풀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라는 세부 질문을 하면 풀이 과정을 좀 다시 짚어주는 식으로 설명할게요. 알았지? 자, 어쨌든 가보자. 그런데 1556번으로 가보면은 너희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이유.
자, 1556번을 딱 보자마자 뭐가 다르냐면 아까는 뭐 노르웨이, 브라질, 멕시코 문자들이 그냥 있는데 우리가 나열하는 거야. 그냥 나열해야 되는 대상들만 존재할 뿐 있는 거야. 그래서 요 문제는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의자가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남자가 몇 명 있고 여자가 몇 명 있을 때 뭐 앉으세요. 근데 남자가 이웃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너네 잘 푼다고. 근데 이상하게 의자가 놓여 있는 순간 너희들이 뭐 하는 줄 알아? 여기에다가 4명을 앉힐 건데 누구도 이웃하지 마세요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앉으면 되겠네. 어떻게 이웃하지 않게 서지? 요거랑 요거랑 있네. 뭐 요것도 움직여 보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너희들이 놓여있는 의자에서 뭔가 4개를 선택해가지고 선택된 곳에 앉히려고 뭔가 하기 시작해요. 막 8피해 4 하겠지 일단. 근데 8개 중에서 그냥 4개를 막 고르는 거다 보니까 이웃하는 것들도 막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이웃하는 걸 빼볼까?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기 시작해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 요 문제, 의자가 놓여있는 문제는 자꾸 틀립니다. 그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있잖아. 그림이 없는 문제가 있어. 근데 그림만 딱 지워놔도 있잖아. 정답률이 갑자기 올라간다. 왜? 그때는 애들이 맞게 푸는 애들이 좀 생겨. 자, 결론 갑니다. 어쨌든 이 1556번 또는 이 비슷한 문제들 많죠? 주변에.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야. 그러면은 나열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선택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시면 뭐라 쓴 거야 이거? 안 돼요. 근데 너희들은 자꾸 놓여있는 의자 8개 중에 4개를 선택을 한다. 아까처럼 8, 뭐 P든 C든 P에 4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려고 하고 그게 잘못된 거야. 자, 결론 갑니다 이제. 그래서 어쩌라고요? 4명이 앉을 거고 의자를 앉을 거고 그러면 4명이 앉지 않은 의자들 몇 개야? 4개는 어떻게 되어 있겠어? 그냥 빈 의자로 있겠죠. 이렇게 하지 말까? 빈 의자, 빈 의자, 뭐 예를 들자면 빈 의자 사이에 A가 의자에 앉아 있을 거고 또 여기에 뭐 B가 의자에 앉아 있을 거고 여기에 C가 의자에 앉아 있을 거고 또 어디 앉아야 되냐 D가 의자에 앉을 거고 이런 식으로 뭘 해봐? 의자들을 A, B, C 등을 가지고 가서 앉아봐. 그리고 우리는 빈 의자들도 같이 깔 거야. 근데 얘네들이 이웃하지 않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놓여있는 의자에 A, B, C를 앉히려고 하지 말고 다 빼. 의자 다 빼고 빈 의자만 먼저 깔아놓는다.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의 공간을 골라서 너네들이 A, B, C, D가 의자 들고 가서 앉아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줄간격은 그 뒤에 맞추면 되는 거고. 뭔 말 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배운 거에서는 분명히 뭔가 놓여있는 거에서 나열시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늘어놓는 거잖아. 이게 나열이었잖아. 얘도 똑같이 풀어주셔야 돼. 알았냐? 자, 간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그래서 일단은 뭐 해줍니다. 놓인 의자 말고 그냥 놓인 후에 결과가 비어있는 의자가 될 놈들. 그 빈 의자부터 나열해줘요. 얘들이 몇 개가 이웃하든 상관없잖아. 먼저 나열해줍니다. 몇 팩? 1. 왜 4팩이 아니죠? 그거 좀 이따 얘기하자. 1이다. 그 다음에 빈 의자 사이사이에 누가 들어가셈? A, B, C, D가 의자 들고 들어가. 하나, 둘, 셋, 넷, 5. 그러면 뭐예요? 5개의 자리 중에 4자리를 골라줘요. 그 다음에 뽑는 순서에 따라 처음에 뽑으면 A, 두 번째는 B, 세 번째는 C, 네 번째는 D. 순서에 따라 달라지죠? 끝. 다음은 4번이야. 알았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왜 4팩이 아니라 1입니까? 시은 씨. 그렇지. 똑똑하구만. 4 팩토리얼이라는 거는 팩토리얼은 뭐야? NPN, 즉 4P4잖아. 4P4의 의미가 뭐야? 서로 다른 의자 4개를 나열하는 방법인 거거든. 즉 의자가 다르다는 맞지. 근데 의자가 다 똑같잖아. 구분 못 하거든. 수년의 정의에서 내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앞으로 많이 강조할 녀석 중에 하나는 달라야 돼요.
요 앞에 들어가는 녀석은 반드시 달라야 돼요. 그럼 4P에 4가 성립하려면 그 의자 4개가 다 달랐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다 똑같죠? 그래서 4P 4가 아니라 1입니다. 비의자 아무리 순서 바꿔봐야 우리는 구분 못해. 그래서 1 곱하기 5P 4. 알았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풀어볼까? 그래서 57번도 별표, 58번도 별표. 우리는 62번 풀어봅시다. 풀어보셈. 56번, 7번, 8번 무조건 별표. 자, 요 문제. 의자 놓여 있을 때 앉는 거. 근데 뭐 학생들은 이웃 한다 안 한다 나와 있는 거. 이 문제 학교 시험 무조건 나온다. 100% 나옵니다. 알았죠? 방금은 A, B, C, D 학생과 비의자밖에 없었다면 이번엔 어때요? 의자 6개, 남자 둘, 여자 둘. 그러면은 사람이 4명밖에 없는 거니까 결국 비의자 둘이란 얘기다. 맞지? 결국 이 조건은 뭐다? 비어있는 의자 2개와 여자 남자 1, 2라고 하자. 남자 1, 2, 여자 1, 2라고 부릅시다. 다 앉아있는 의자까지. 근데 여기서 뭐예요? 여자들은 이웃하죠. 남자들은 이웃하지 않죠. 그럼 뭐 한다? 남자들은 잠깐 제외하고 누구부터? 빈 의자 2개랑 여자 아니 뭐 빨간색이야. 여자 1 앉아있는 의자, 여자 2 앉아있는 의자까지 얘네들을 나열을 해주는데 여자들은 뭐 해주세요? 묶어주세요. 맞죠? 그러면 얘네들은 나열합니다. 자, 이거 나열한 방법 뭘까요? 이유빈 씨? 요거 나열하는 방법? 요거 나열하는 방법? 이거랑 이거 나열하는 방법? 3이야, 3팩토리얼이야. 3, 그렇지. 왜 말 안 해? 3팩토리얼이 아닌 이유. 3팩토리얼도 3개가 다 달라야지. 근데 빈 똑같잖아. 맞죠? 예. 그래서 여자 1, 2 묶음이 끝에 있는 오른쪽 끝에 있는 거, 중간에 있는 거, 앞쪽 끝에 있는 거. 그래서 3가지. 그리고 나서 여자들은 지들끼리는 자리 바꿀 수 있습니다. 맞죠? 2팩토리얼.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못 빼놨음. 아까. 남자 1, 남자 2 빼뒀었잖아. 얘네들 뭐 해줘야 돼? 사이 공간 4개에다가 둘이 넣어줘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넣는 게 어때? 남자 1, 2 다릅니다. 뽑는 순서에 따라 어떤 남자가 어디에 들어가는지가 달라지거든. 끝. 답은 드디어 다른 답 나왔다. 70이다. 끝. 어때요? 정말 쉽죠? 이렇게 푸는 거야. 결국 이웃하는 거랑 이웃하지 않는 거 섞여 있는 문제. 나열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절대로 선택형으로 가서는 안 돼요. 알았죠?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다를 살짝 응용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가볼까? 첫 번째 응용형 문제. 교대. 좀 쉬운 거 가보자. 자, 1564번. 남자, 여자. 요거는 교대라는 건 결국 남자도 이웃하지 않고 여자도 이웃하지 않는다. 맞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남자도 이웃하지 않고 여자도 이웃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먼저 뭘 나열해? 아무것도 안 나열해?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교대로 앉는 녀석은 어떻게 풀어주냐면 있잖아. 남자와 여자를 먼저 깔아줘요. 결국 셋 똑같으니까 남녀일 수도 있고 여남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남자가 3명, 여자가 4명이었다면 반드시 여자가 양끝에서 해요. 맞죠?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지. 한 놈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근데 지금은 남녀 똑같으니까 이 2가지가 다 가능할 겁니다. 곱하기 2로 풀던가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해줘야 돼?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3팩토리얼. 이제 자리 정해놨으니까. 여자들끼리 3팩토리얼.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거 생각해야지. 뭐? 곱하기 2. 답은 72.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됐나요? 알았죠? 알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조금 다른 문제를 줘볼게. 자, 일단 정리할 거는 사람들 정리해봐요.
있나? 여기. 아, 여기 있네. 조금 다르네. 조금 다르네. 좀 이따가 얘기할게. 일단 이웃하는 것처럼 푸는 또는 이웃하지 않는 것처럼 푸는 또 조금 다른 느낌의 문제. 뭐냐면 유형 9번입니다. 자, 요거 바로 볼게요. A와 B를 포함해서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운대. 근데 만약에 여기서 A, B가 이웃하세요라고 하면 A, B 묶어서 5명처럼 나열해주면 되고, 만약에 A, B를 이웃하지 마세요라고 했다면 나머지 4명 먼저 사팩으로 깔아준 다음에 사이사이에 A, B를 넣으면 돼. 맞지? 근데 이번엔 뭐 하래? A, B를 포함한 6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A, B 사이에 반드시 한 명이 들어가. 그럼 뭐해? 일단 A, B 사이에 한 명. 누구 들어갈 거야? 골라줘야지. A, B를 제외한 몇 명 중에서 4명 중 하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나면 이제 어때? A, B 사이엔 그 누구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사이에 한 명 넣었으니까 묶어줘야지. 마치 이웃하는 것처럼. 그러고 나서 나머지 3명이 더 있잖아. 총 6명이었으니까. 그걸 일렬로 나눕니다. 몇 팩? 4팩토리얼. 됐죠? 근데 하나 빠뜨린 게 있어. 뭐? A, B 이 안에서 이제 이 묶어서 나열하는 거 보면은 안에서 나열했던 거 3팩 이런 거 있었지. 근데 그거는 이 3명이 이웃하러 가서 막 자기 지들끼리 잡았던 거고, 지금은 가운데는 다른 사람 들어가야 되니까 A, B 자리를 묶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묶음 안에서 나열할 수 있는 방법 팩토리얼만. 끝. 192가 다 되겠네요. 할 수 있겠나요? 요거. 뭐 A, B 사이에 몇 명이 가세요? 지금처럼 한 명 있든 2명이 있든 이런 문제들은 이웃하는 것이 있는 순열의 약간 응용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또 조금 다른 버전. 여기까지 풀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웃하지 않는 거 끝났나? 사전식 빼곤 다 끝났지. 이건 적어두니까 끝났지. 오케이, 끝났네. 자, 근데 여기서 너네가 좀 질문 많이 하는 녀석 하나 보여줄게.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없네. 없다. 자, 이렇게 그냥 예시만 들어줄게. 뭐냐면 남학생이 2명이 있고요. 여학생이 2명이 있어. 그리고 선생이 2명이 있어요. 선생님 맞지? 선생이 뭐 3명 있다 치자. 자, 얘네들을 일렬로 늘어놓을 거야. 뭐 7팩이겠지. 그런데 뭐 보통 일반적으로 푸는 문제는 뭐 남자는 이웃하고 뭐 선생들이 이웃하지 말고 이렇게 주어지면 땡큐인데, 얘네도 이웃하지 말고 얘네도 이웃하지 마. 둘 다 이웃하지 말아봐. 그러면 어떻게 푼다? 그냥 풀어보세요 하면 있잖아. 선생부터 나요. 애들이. 이거 안 된다. 이 풀이 틀린 거야. 그래서 3팩을 풀어요. 그 다음에 뭐 해? 일단 뭐 아무나 남자든 여자든 아무나 깔아야지 하면서 이 4개의 자리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2개를 뽑아서 넣어.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기 들어갔고 남자가 여기 들어갔다 치자. 이제 5명 앉아 있잖아. 그럼 여자들을 앉힐 때 사이사이 공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디 있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6개가 보여서 6P로 갑니다. 이렇게 보면은 틀려요. 자, 너희들이 많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다. 이 풀이가 틀린 이유 골라봐. 찾아봐. 왜 이 풀이가 잘못된 거야? 왜 잘못됐을까, 시은 씨? 잘 모르겠어? 연아 알겠어? 맞는 것 같지? 그지? 느낌이. 자, 잘못된 이유. 이거보다 답은 더 커야 된다.
왜냐면 잘 봐. 남자들은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자까지 다 앉았을 때 이웃하지 않는 거지. 여자가 앉기 전부터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는 법은 있나? 아니. 예를 들어서 선생이 있고 선생이 있고 선생이 있는데 이 사이에 남자 들어가도 돼. 왜? 여자가 여기 들어가면 되잖아. 근데 우리는 아까 어떻게 해서 선생들 사이사이에 놓다 보니까 여자들 넣기 전부터 남자들이 이웃하지 않게만 깔아줬잖아. 그러다 보니까 답이 더 적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 결국은 이웃하지 마세요라는 대상이 두 개가 다 있는 거는 뭐처럼? 아까 남녀 교대처럼 남자 여자 깔아주는 것처럼 먼저 남자들이 앉을 수 있는 경우나 여자들이 앉을 수 있는 경우를 다 찾아줘서 그 안에서 뭐 3팩, 2팩, 2팩 해줘야 돼. 알았음? 그래서 노가다 문제가 돼요. 남자 여자를 이웃하지 않게 깔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찾아줘야 돼. 물론 이거는 내가 막 만든 문제라 지금 풀기는 좀 까다로울 겁니다. 이런 느낌의 문제가 있을 거야. 근데 뭐 모음은 어쩌고 저쩌고 뭐 자음이 어쩌고 저쩌고 아씨 똑같잖아. 결국 교대잖아. 세 가지 대상이 있는 게 뭐 있지? 남자 여자 선생 말고 뭐 있지? 자음 모음은 두 개밖에 없잖아. 홀수 짝수도 그렇고. 뭐가 있을까? 몰라. 그냥 1, 2, 3, 4, 5, 6이 있으면 1, 2, 3 이웃하지 말고 뭐 4, 5 이웃하지 마세요라고 했다 치자. 그럼 6만 혼자 있는 거야. 그 6만 먼저 딱 깔아놓고 뭐 1, 2, 3 나열하고 이웃하지 않게 뭐 4, 5 나열하고 이게 아니라 먼저 1, 2, 3이 들어가고 4, 5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싹 다 찾아주는 거야. 알았지? 그런 식으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뭔지 알겠나요? 대충? 나중에 만나면은 너희들이 풀어오고 나면은 분명히 질문할 거거든.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어쨌든 전체적인 큰 틀은 다 똑같다. 알았지? 이제 요 녀석까지 섞은 문제들이 등장할 거다. 알았죠? 뭐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양 끝에 오는데 여자들은 이웃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알았음? 갑시다. 그러면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나머지 뭐 여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다 순열 안에서 경우의 수 안에서 다 배웠던 거라 어디로 넘어가냐면 조합으로 일단 갈 거예요. 자, 오늘 조합의 정의까지는 얘기해 준다 그랬지. 조합은 전체적인 틀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먼저 조합과 순열의 차이를 좀 알고 나서 시작을 하자. 순열의 정의가 뭐야? 뽑을 때 순서 있게 뽑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은 다음에 뽑아서 그놈들을 뭐한다?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도 설명합니다. 요 뭐 마플 교재라던가 너네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알았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쓰자. 순열의 정의는 뭐다? 뽑고 그리고 나서 나열합니다. 이거라고. 그럼 여기서 시윤아, 이거 쓰자. 뽑기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배울 조합이잖아. 그리고 나열한다는 말 그대로 나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고가 뭐야? 곱하기였지. 그러면 결론은 조합의 경우의 수는 뭐 해주는 거예요? 양면을 나눠주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오늘도 했던 순열의 경우의 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나누어주면 그게 바로 조합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NCR은 뭐다? 이거 쓰고 나서 한번 설명하고 나서 다 지우고 다시 조합 위에서 써줄게. NCR은 어떻게 계산한다? 일단 N개 중 R개를 뽑는 순열의 수를 계산한 다음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나눠주면 돼. 결국 누굴 나열하니? N개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N개 중에 뽑은 R개. 그 R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몇 팩토리얼? R 팩토리얼. 요게 바로 조합의 기본적인 계산 방법입니다. 뭔 말? 뭔 말? 자, 간다. 그래서 조합. 이것까지 지우지 말걸. 늦었다. 다시 한번 조합. 조합은 뭐다? 다시 한번 일단 서로 다른 N개가 있어.
그 중에서 알기를 뽑는 방법의 수인데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뽑을 때 어떤 순서로 뽑았는지는 관심 없고 결국 궁극적으로 누굴 뽑았는지 그놈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순서는 무시하고 싶어. 근데 그 조합의 수를 우리는 NCR이라고 부를 건데 NCR은 기본적으로 뭘 따라간다? 수열의 수를 그 뽑은 것들을 나열하는 방법 R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를 기본적으로 하며 그러면 이제 계산해주세요. NCR을 계산해주세요 라고 할 때는 뭐 해줘야 된다? 일단은 NPR을 계산하자.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점점점점 해서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개? 알게를 곱한다 했었지. 요게 순열이었다면 그 녀석을 다시 한번 뭐로 나눠주면 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조합입니다. 그래서 누구? NCN 같은 거 계산하기 전에 그냥 OC3 한번 계산해보죠. 그럼 뭐 하면 된다고? OP3 뭐야? 5 곱하기 3개 4, 3까지를 뭐로? 뒤에 거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돼요. 시은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6C의 2다. 그럼 뭐다? 일단은 6P의 2. 6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나오는 두 개를 곱한 다음 뒤에 거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알았죠? 그게 C,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NCN은 뭐겠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 일단은 NPN을 N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는데 NPN이 N팩이잖아. N팩분의 N팩은 얼마? 1. 이렇게 해도 좋고 또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냥 5개 중에 5개 뽑는 방법. 몽땅 다 가져가는 방법 하나. 1. 더 좋고. 그 다음에 NC는 당연히 N일 거고요. NC의 빵은 분열 때는 똑같이 1일 겁니다. 0 아니에요. 됐죠? 그럼 이거 가지고 기본적인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순열처럼 뭔가 특이한 상황들이 나오는데 자 순열은 이웃하는 것이 있을 때는 이렇게 푸세요. 이웃하지 않는 것이 있을 때는 이렇게 푸세요라는 특정 상황, 제한 조건들에 대해서 뭔가 방법이 있었고 그 풀이가 정해져 있는 느낌이었다면 조합은 그런 건 전혀 없음. 그냥 제한 조건들은 제한 조건일 뿐이고 먼저 계산하면 돼. 알았음? 그러면은 이제 제한 조건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게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약간 어떤 공식들이 등장할 거야. 자, 첫 번째는 NC의 R은 NC의 N-R과 같다. 요 녀석은 뭐냐? 뭐 배운 사람들은 기억 잘 해봐. 아까 저기서도 계산했는데 OC의 3 같은 건 사실 OC 3을 계산 안 해. 어떻게 계산해? OC에 둘이 뺀 거를 뒤에 씁니다. 얼마? 2랑 같아. 그럼 이게 계산하는 게 훨씬 간단하거든. 5부터 시작해서 2개 곱하고 2팩으로 나누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어떤 경우? 뒤에 게 좀 커. 예를 들어서 12C 10 같은 거. 뒤에 건 너무 크잖아. 그러면 이걸 그냥 계산다 치면 12부터 시작해서 막 10개를 곱해야 돼. 분모는 10팩토리얼. 너무 귀찮거든. 그죠? 그래서 하게 되는 게 뭐다? 12C 10은 뒤에 게 좀 크네? 12C. 둘이 빼면 2. 그래서 분자는 12P2. 12부터 2개. 분모는 2 팩토리얼. 그래서 답은 66하고 암산도 되잖아. 알았죠? 요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뭐 너희들의 계산을 훨씬 간편하게 도와주는 공식이다. 뭔가 너희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공식들이 아니라 그냥 계산을 심플하게 해주는 거. 막 어떤 상황 자체를 막 우리가 조합이고 순열이고 막 써보잖아. 그때 나왔던 뭐 예를 들어서 7P에 6이 나오거나 하면은 바로 7C에 6이 나왔으면은 7C에 1로 계산해서 그냥 답은 7 쓰면 되는 거라. 알았죠? 그런 거. 두 번째 녀석은 너희들이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지금 내가 한 4개 학교 정도 봤는데 아름고가 2학년이고 나머지 학교들은 다 3학년에 확통하던데 확통을 들어가면 이 녀석의 풀이를 훨씬 많이 본다. 알았음? 뭐냐면 일단 쓸까? 조합들을 2개 더하면 하나의 조합으로 합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야. 오케이?
그때 이 조합들이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일단 조합 앞에 있는 수, NCR의 그 N 자리에 있는 수가 뭐 해야 됩니까? 똑같아야 됩니다. 두 번째, 조합 뒤에 그래서 몇 개 고를 건데를 나타내는 그 R 자리에 있던 그 녀석. 그 녀석이 얼마만큼? 1만큼 차이 나는 두 수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때 하나의 조합으로 합칠 수 있음. 앞에 녀석은 1 키워. 뒤에 녀석은 둘 중에 큰 거, 얘보다 이거 크죠? 큰 거 따라가면 돼. 자, 공식 어떻게 쓰는지 다시 한번. 다시. 두 개의 조합을 더하면은 합칠 수 있나? 무조건은 아니고요. 특정 조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앞에 게 똑같고, 오케이? 뒤에 게 1만큼 차이 난다면 어떻게 합친다? 앞에 거는 1 키우고 뒤에 거는 큰 거 따라가서. 그러면 5C3을 계산해 드리는데 5C3, 3이 좀 크지? 5C2로 계산하면 되겠지? 5C1을 계산한 방법은 5부터 2개, 분모는 2팩, 답은 10 이렇게 계산됩니다. 물론 이 정도는 당연히 뭐 6 곱하기 뭐 4 하겠지. 6 더하기 4 하겠지. 그게 나중에 너희들이 확통 때 만나는 문제 잠깐 보여주고 쉬었다 하자. 뭐냐면 이거는 너희들도 만날 수는 있다. 만날 수 있는데 보통 확통 때 응용하거든. 이런 거야. 좀 더 응용해봐야지. 아니야. 한 16, 14까지 가. 돌아버려. 그죠? 근데 이걸 계산을 하래. 그때 가는 방법. 첫 번째. 조합들을 여러 개를 더한다? 좀 간단하게 한 개, 두 개의 조합으로 합치고 싶은데. 그러면은 일단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공식. 요거 하나 있죠. 물론 확성하면 하나 더 있다. 그 공식이랑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요거를 쓰는 문제니까 요걸 써야 된다. 그럼 뭐 해야 돼? 조합 두 개 앞에 있는 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하나는 4C, 하나는 5C. 다 다르지?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4C의 4가 얼마야? 1이잖아. 4C의 4는 어차피 계산이 1이잖아. 4 아니야? 1이야? 그 1을 뭐라고 생각한다? 5C의 5라고 생각하면 뭐 달라지나? 똑같이 1이지. 합쳐봐. 6C의 5 합쳐봐. 7C의 5 합쳐봐. 8C의 5 합쳐봐. 9C의 5 합쳐봐. 10C의 5. 그래서 한 번 계산한 답이에요. 요게 이제 확통 때 나오는 문제야. 알았음? 다른 공식 더 배운다 했지. 다른 공식은 사실 하나가 아니라 한 8개 배웠는데 그거랑 이 문제랑 구분 지어가지고 이걸 쓰는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알았죠? 지금은 뭐 한 두어 개 정도까지는 물어볼 수 있겠지. 알았지? 오케이? 끝. 그러면 이제 쉬었다가 할 건데 쉬었다가 할 대상은 조합에서 나오는 특정 유형들 그리고 요 공식이 왜 성립하는지 증명하는 문제들까지 하고 숙제 질문 받을 거예요. 알았죠? 오늘은 숙제 풀이 다 못할 수도 있다. 요건 오늘은 어차피 진도를 끝내기 위한 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숙제 풀이 혹시 다 못한 게 있으면 오늘 나가는 숙제랑 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풀이를 해서 마무리 지을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 여기서 증명용에 대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반 이거 아마 지난 시간에 안 했던 것 같은데 NPR이라는 거는 계산하는 방법 여기다 맞추자. NPR이라는 걸 계산하는 방법은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곱해주세요. 바로 정리하자. 였어요. 물론 개수로 들어가기는 하는 게 맞지만 굳이 쓰자면은 얘를 알 수는 있어. 여기까지 곱해야지 라는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알게를 만들어주면 n-r 플러스 1까지가 맞습니다. 알았죠? 자, 그런데 뭔가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 나갈 거야. 또는 뭔가 증명을 해야 돼. 식으로 막 주절주절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얘를 뭐 n-k로 나누래. 그럼 n-k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나눠지고 약분되고 할 수도 있지. 근데 r과 k의 대소에 따라서 이 n-k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잖아. 그지?
그럼 또 R이 클 때, K가 클 때 하면서 또 경우 나누기로 들어가고 막 해야 됩니다. 즉, 점점점점이라는 요 중략되어 있는 식은 그 안에 누구가 곱해져 있는지가 불명확해요. 그래서 분명한 녀석들로 바꿔줄 필요가 있어.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또 너냐? 그래서 분명한 녀석을 가지고 온다. 그게 바로 뭐다? 팩토리얼. 팩토리얼은 무조건 n보다 작은 자연수, 정수 싹 다 곱하는 거거든. 맞죠? 그래서 더 곱해. 이거보다 하나 작은 거 n-r. 그거보다 하나 작은 거 뭐 n-r-1. 그런 식으로 해서 쭉 곱해. 어디까지? 1까지. 그럼 분자는 뭐가 된 거야? n팩이 되는 거거든. 근데 원래 거랑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곱한, 분자에 곱한 저 n-r, n-r-1 등등등등을 분모에도 함께 곱합니다. 그럼 약분을 하면 원래 게 되니까. 그럼 분모는 뭐예요? n-r부터 1까지 싹 다 n-r 팩토리얼. 그러면 이제 분모에도 n-r 팩토리얼. n-r보다 작은 모든 정수, 자연수. 분자는 n, 팩, n보다 작은 모든 자연수를 다 곱했네라고 할 수 있잖아. 즉, 이 내가 동그라미 쓴 식, 이게 바로 증명용 NPR에 대한 계산식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아. NPR을 R팩으로 나누는 게 NCR인데 NPR 대신에 J를 쓰는 거야.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이게 뭐라고? NPR. 그럼 이 녀석을 R팩으로 한 번 더 나눠보자. 그럼 분모에다가 R팩을 하나 더 곱하죠. 요렇게 쓰는 게 바로 뭐다? 조합에 대한 증명용 식이에요. 오케이? 그거를 너네가 외워서 이제는 뭐 한다?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면 된다. 자, 그때 여기 있을 텐데 그냥 또 찾는 시간에 그냥 내가 쓸게요. 아까 저거 일단 첫 번째 이건 쉬운 거 NC의 N-R과 NCR이 같다라는 걸 먼저 증명해 봅시다. 알았죠? 자, 간다. NC의 N-R은 뭐다? 간다. C 조합입니다. 팩토리얼 곱하기 팩토리얼분의 팩토리얼을 바꿀 수 있어. 다시 한번 조합은 팩토리얼분의 팩토리얼. 어떤 팩? 분자는 앞에 거 팩. 분모는 일단 뒤에 거 팩. 그리고 둘이 뺀 거 팩. 가보자. 얘는 뭐다? 뒤에 거 팩. 둘이 빼면 R. 팩토리얼. 분자는 앞에 거 팩토리얼. 근데 이 팩토리얼도 다 곱곱곱곱곱곱. 얘도 R부터 1까지 또 곱곱곱곱곱. 그걸 또 곱. 그럼 뭐야? 곱하기 싹 다 자리 바꿔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뭐야? 이게 NCR이죠. 하나 지면 끝. 이건 너무 쉽죠? 그냥 뭐 교환 법칙을 썼다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다. 하나 더 보여줄게. 그래서 두 번째 녀석에 대한 거도 증명을 해줘 볼게요. 자, 요거는 써야 될 거다. 이게 뒤에 있다 문제. n-1c에 r-1부터 썼니? r-1 더하기 n-1c에 r이 NCR이 된다라는 거를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간다요. 필요한 것 좀 가지고 가자. 간다요. 일단 증명을 하세요. 그럼 좌변의 식을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자, 간다 이제부터. 일단 증명을 하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못 푸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 첫 번째가 일단 이거 안 쓰는 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증명을 하시오라고 하면 다른 생각하기 전에 무조건 일단 모든 C 조합들은 이걸로 바꾸고 모든 P 조합 순열들은 이걸로 바꿔야 돼. 오케이? 바꾸는 거는 너희들이 외워서 하는 너희들의 역할이지. 시연아! 잠 좀 깨라! 자, 그래서 첫 번째 조합은 뭐예요? 위에 거 팩토리얼. 그리고 둘이 빼면 n-r 팩토리얼. 분자는요, 앞에 거 n-r 팩토리얼. 첫 번째 조합은 바꿨어요. 두 번째 조합은
더하기 두 번째 조합은 r 팩토리얼 둘이 빼면은 n-1 마이너스 r인데 n-r 먼저 쓰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쓸게요. 어쨌든 둘이 뺀 거 팩토리얼. 그리고 분자는 앞에 거 n-1의 팩토리얼. 됐냐? 여기까지 고쳤지? 그럼 이제는 뭔가 계산 작업을 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현준아 2분의 1과 3분의 1 더하라고 하면 뭐 어떻게 더하니? 분모를 뭐 합니까? 통분합니다라고 해요. 맞죠? 자, 근데 시은아 통분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2, 3 곱한 걸로 통분한 게 아니지. 만약에 2분의 1과 6분의 1 더하라고 하면 뭐로 통분하니? 그게 얼마야? 6이요. 6으로 통분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아무것도 안 곱하고 얘가 지금 이거에 비해서 적게 곱해졌지. 뭐가 더 적게 곱해졌어? 3 하나. 그러면 3을 분모 문제에 곱하는 게 통분이잖아. 그죠? 똑같습니다. 자, 두 분수의 덧셈이야. 통분이야, 통분. 그때 요 놈과 요 놈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요 두 놈을 비교해보자. 자, 둘 중 누군가가 더 많이 곱해진 놈이 있을 거다. 누가 더 많이 곱해진 거야? 이 빨간색과 이 빨간색 중에.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R팩. 뭐가 더 곱해진 상황이에요? R 하나가 더 곱해져 있는 상황이지. 그럼 통분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거, 적게 곱해진 거에다가 부족한 대상을 곱해주면 되겠지. 됐니? 두 번째. 뒤에 요 놈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르지. 그럼 이것도 맞춰줘야 통분이 되겠네? 자, 간다. 역시 이번에도 둘 중에 많이 곱해진 놈이 있을 거다. 요 놈과 요 놈 중에 누가 더 많이 곱해진 거야? 얘가 더 많이 곱해진 거지. 이거에 비해서 뭐가 더 곱해진 상황이에요? n-r. 그러면 통분을 하기 위해서는 뒤에 놈, 적게 곱해진 놈에다가 n-r 곱하고 분자에도 똑같이 n-r을 곱해주면 통분이 된 거죠. 왜 흰색이야 이거? 통분이 된 거죠. 분모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 그럼 이제 분자만 쓰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 분자와 요 분자를 더해주면 되는데 그 더하고자 하는 대상을 잘 보니까 어때? n-1팩이 똑같지. 그럼 묶었다 생각하고 남은 것들끼리만 더해보자. r 더하기 n-r. n이네. 그랬더니 뭐야? 분자는 그냥 n 팩토리얼이 된 거네. 그럼 분모 다시 써주면 r팩 n-r팩인데 이게 뭐야? NCR이죠. 그렇게 증명이 끝납니다. 이런 식이야. 결국 C나 P에 관련된 식을 가지고 증명을 하라고 하면 그 C와 P 순열과 조합들을 다 팩토리얼로 분수꼴로 표현을 해주세요. 그렇게 만들어진 식에 대해서 뭐 해주세요? 통분을 하라고 합니다. 알았죠? 통분할 때는 뭐가 더 많이 곱해지는지를 잘 보고 곱해져 있는 대상들을 보면서 통분하면 됩니다. 알았지? 참고로 이 문제 마플 시너지의 뒤에 있다. 행일인가 서술형 문제인가 거기에 있거든. 거기 아마 새끼 문제 1, 2, 3번 하면서 있을 거야. 그래서 세 번째인가 2번인가 3번씩에 있는데 어쨌든 요 증명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아까 말했던 요거 2020 확통에서는 아까와 같은 계산형 문제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공수원에서는 보통 증명의 대상 정도로만 나오고 끝이 나요. 알았죠? 아까 같은 문제들 그 계산형 아까 뭐 있었냐? 4C4, 5C4, 6C4, C4, 8C4, 9C4 더했던 거 있지? 그런 계산형 문제보다는 지금 같은 증명 문제가 더 많이 나온다. 알았죠? 잘 기억하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면 그러면 조합은 끝. 개념 설명은 끝. 그러면 이제 남은 것들은 뭐겠어? 다 순열 아까 푼 것처럼 제한 조건들에 대한 문제인데 순열의 제한 조건은 이웃하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거. 상황에 따라 풀이가 딱딱딱 정해져 있다 그랬지. 그거 말고 나머지는 먼저 계산하기만 하면 된다 그랬지. 조합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제한 조건들이 우르르 튀어나올 거야. 그럼 먼저 계산해야 되는 대상들이 있으면 먼저 계산해주면 돼. 알았음? 근데 문제는 뭐다? 특정 유형들이 풀이가 딱 성화된 게 있어.
제한 조건 느낌보다는 그냥 아예 이게 왜 조합이지? 라는 느낌의 문제들이 몇 개가 있을 거다. 그거 빼고는 사실은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알았죠? 그럼 일단 오늘 설명은 여기서 끝낼 거야. 개념 설명은. 문제는 하나도 못 풀어주는 상황인데 이 정도로 그냥 뭐 중에 뭐 고르자 정도, 뭐 사람들 중에 대표 뽑자, 뭐 또는 뭐냐 그 선물 상자에 공을 나눠 담자, 뭐 또 주사위에서 뭐가 뭐 눈이 나오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그런 것들에 관련된 문제만 오늘의 숙제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특정 상황이 주어지는데 이게 왜 조합이지? 라는 느낌이 드는 유형들은 오늘 숙제에서 뺄 거예요. 알았죠? 그거는 이제 최종 유형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일단 조합 연습 좀 해오고 나면은 다음 시간에 함께 할 거고 남은 시간들을 일단 경우의 수랑 순열 숙제풀이 좀 하자. 알았음? 자, 여기까지 정리할 거 있는 사람들은 다 정리 좀 해주세요. 가봅시다. 자, 지불. 2,000원, 3,000원. 아니, 지불이 아니네. 2,000원, 3,000원, 5,000원 세 종류의 노트를 합해서 3만 원치 사보세요. 뭐야? 2,000원짜리 노트 몇 개? X개. 3,000원짜리 노트 몇 개? Y개. 5,000원짜리 노트 몇 개? G개. 합해서 3만 원. 끝. 이 양변을 일단 1,000으로 나눌까? 그럼 뭐예요? 2x 플러스 3y 플러스 5g는 1,000으로 나눴지? 30. 여기 들어갈 알맞은 x, y, z를 넣어주면 되는데 x가 뭐냐에 따라 yz에 넣을 수 있는 게 g가 뭐냐에 따라 x, y에 넣을 수 있는 게 달라지지. 그래서 어떤 느낌? 약간 수영도 느낌으로 풀어야지. 뭔지 알겠냐? 그래서 개수가 작은 2부터 즉 x부터 고민할래? 개수가 큰 g부터 고민할래? 현준아. 사람이라면 g부터 해야지. 그지? 그래서 g가 뭐일 때? 1일 때. 그러면 5g는 5니까. 앞에 있는 2x 더하기 3y 가지고 25를 만들러 가면 된다. 맞지?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y가 1일 때 1일 때 3을 쭉쭉 하면 됩니다. 그럼 x는 자동 결정이거든. 근데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가면 안 되고. 다시 한번 xy 쪽 2x 더하기 3y 얼마? 25라는 홀수를 만들어야 돼. 근데 역시 개수가 큰 y부터 고민할 건데 2x는 무조건 짝수잖아. 그러면은 3y가 홀수가 되어줘야 합이 25라는 홀수 나오지. 그걸 생각하면은 y는 1 다음에는 2가 아니라 3, 5 가주면 되겠지. 그럼 자동으로 x는 하나씩 나오잖아. 예를 들어 볼까? 25가 돼야 되는데 y가 1이면은 3, 22. 그럼 여기는 11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지. 여기서는 3, 3, 9. 그럼 16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는 8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알았죠? 얘가 7일 때는 얘는 2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더 이상 늘릴 수가 없겠지. 음수 나오니까 또는 0이나. 그러면 여기까지 몇 개? 4개. 그 다음에는 G가 뭐일 때? 2일 때. G가 뭐일 때? 3일 때. 4일 때 하면서 찾아가면 되지. 결국 이 안에서 다 수영도 문제. 더 풀이 안 해도 되겠죠? 예. 다 67번 가보자. 자, 1, 2, 3, 4, 5가 적혀있는, 번호가 적혀있는 5권의 책을 각각 K1, K2, K3, K4, K5. K1은 뭐다? 북 1. 1이라는 숫자가 적혀있는 책. K2는 2라는 번호가 적혀있는 책. 3, 4, 5까지. 그걸 가방에 각각 하나씩 넣을 겁니다. 아니네. 뭔 개소리였어. 미쳤나 보다. 1, 2, 3, 4, 5가 적혀있는 5권의 책이 있고요. K1, K2, K3, K4, K5라고 써져 있는 가방이구나. 에 각각 하나씩 넣을 거야. 저것만 생각하면 몇 팩? 5팩? 맞죠? 근데 3번 책은 반드시 K2에 넣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 N번 책은 KN번에 넣지 마세요. 그러니까 같은 번호끼리 넣지 않는 거야. 맞니? 그럼 만약에 이게 3번 책은 반드시 K3에 넣었다면 답은 그냥 9일 거야. 왜? 4권, 책 가방 4개. 4권을 4개 넣는데 각자 자기 번호가 아닌 곳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신의 모자 쓰지 않는 거랑 똑같은 4명짜리는 9개 외우면 좋다 그랬지.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K2라는 가방에 3번 책이 들어갔잖아. 그럼 남은 책은 1, 2,
4, 5. 가방은 1, 2, 4, 5가 아니라 K1, K3, K5, K4, K5. 알았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책 넣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직접 수용도 그려야 되는 찐 노가다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1번 가방에 넣을 수 있는 책은 2, 4, 5. 맞죠? 고민을 하자. 이 안에서 수용도. 자, 이제 책 뭐 남았습니까? 1, 4, 5 남았습니다. 그러면 K3, 3번 가방에는 아무거나 들어가도 돼요. 맞나요? 그럼 여기서는 2, 1 썼고 4번, 5번 쓰여있는 책이 남았으니까 5번, 4번 순서로 써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1번, 5번 남았으니까 5번에 5번 못 들어가니까 반드시 5번, 1번 순으로. 여기는 1, 4 남았으니까 1, 4 순으로 써주면 되고. 자, 여기서는 뭐뭐 남았어요? 1번, 2번, 5번 남았죠? 역시 3번 가방에는 1번, 2번, 5번 다 가능합니다. 1번, 2번, 5번. 그 안에서 또 고민을 하자. 1번, 4번을 썼으면 남은 책 2번, 5번. 5번, 2번 순서로 써주면 되고 여기서는 1번, 5번. 5번, 1번 순으로 써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4번, 5번 썼으니까 1번, 2번 남았을 때는 여기서는 어때? 1, 2, 2, 1 다 가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노가다. 또 찐 노가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그럼 뭐야? 남은 책이 1번, 2번, 4번이죠. 여기서도 또 1번, 2번, 4번. 그럼 여기서 안에서는 또 뭐야? 1번, 5번 썼으니까 2번, 4번 남았으니까 4번, 2번 못 넣으니까 2번, 4번으로 들어가야 되고 2, 5 쓰고 나면 남은 책은 1번, 4번. 4번에 4번 못 넣으니까 1, 4 순으로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4번, 5번 썼으니까 1번, 2번 남았는데 그걸 4번, 5번 가방에 넣어야 되니까 1번, 2번, 2번, 1번 가능하겠지. 끝.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개. 답은 2번. 어때요? 정말 쉽죠? 끝. 알았음? 수용도를 그리면 됩니다. 잘 구분해서 그려놔주세요. 알았죠? 근데 이거는 그림을 그린다. 그때마다 너희들이 직접 그려야지 한 번 그린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 자, 일단 요거 정리하시고. 68번 할 건데 이 문제는 그냥 요거 한 번 딱 봐놓고 이건 또 노가다네 하고 다음 시간에 냈다. 뭐 내가 풀리는 문제라던가 학교 기출문제에서 만나면은 학교 시험 문제에서 만나면은 노가다 하세요. 알았죠? 이건 노가다입니다.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교과서 있거든요, 이제. 자, 최단 경로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제일 빨리 가세요가 아니에요. 그냥 A에서 출발해서 E로 도착을 할 거야. 한쪽 끝에서 반대편 끝까지 갈 건데. 출도. 그런데 중간에 어느 한 점 B를 지나고 바로 가도 돼. A, B, E. 또는 A, C, E 다 가능합니다. 근데 두 점을 거쳐서 A, B 갔다가 C 갔다가 E 가도 돼. 왜? 최단 경로라고 한 적은 없거든. 근데 마지막 단 뭐래? 한 번 지난 꼭지점은 다시 지나가진 않는다. 그러니까 A 갔다가 A에서 B 갔다가 C 갔는데 다시 B로 돌아오거나 하면은 안 된다. 알았죠? 알았죠? 이거 노가다다이. 어떻게? 일단 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간에 하나의 점을 지나는 경우, 중간에 두 개의 점을 지나는 경우, 중간에 세 개의 점을 다 지나는 경우로 나누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난 이거 안 풀 거야. 이거 아니야. 일단은 A에서 출발을 해서 그냥 갈 수 있는 모든 경우 다 생각해봐. B로 가도 되고 C로 가도 되고 D로 가도 돼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A에서 B를 갔다. 그럼 이제 바로 뭐? 바로 E로 끝나도 돼. 맞지? 그런데 B에서 어디로 가도 돼? C로 가도 되고 D로 가도 돼. 맞니? 그럼 여기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갔으면 역시 여기서 E로 끝나도 돼. 근데 D로 또 갔다가 E로 끝나도 돼. 여기는 역시 A, B, D, E에서 끝나도 되고 C를 갔다가 E를 가도 돼. 알았니? 근데 그럼 밑에 것도 또 다 그리나요? 맞을 수 있죠. 근데 좀만 생각해보면 뭔가 순서가 정해져 있던가 한 게 아니라서 이거랑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이거 몇 가지야? 답은 15가지. 알았어? 끝. 알았죠? 다음 69번.
이것도 노가다. 결국 아마 이 수영도라는 유형에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노가다. 알았죠? 자, 그림 같이 대면이 막혀있는 주차장이 있어요. A, B, C, D 4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4대의 차량이 한 번에 한 대씩 빠져나온다고 할 때 차량이 모두 빠져나오는 순서를 정해주세요. 일단 제일 먼저 뭐 나오면 돼? 일단 A나 B 둘 중 하나 나와야 되겠지. 제일 먼저 나온 거 A 또는 B. 근데 A가 먼저 나오든 B가 먼저 나오든 그 다음엔 똑같겠지. 그럼 사실 여기만 잘 그려서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알았죠? 그럼 A에서만 먼저 출발하자. 자, A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건 뭐 나올 수 있어요? 얘가 나와도 되고 얘 뒤에 있는 C가 나와도 돼. A 다음에는 B 또는 C. 자, A가 나왔어. B가 나왔어. 그럼 B가 나오고 나면 어때? 앞에 두 대 다 사라진 거니까. C가 나와도 되고 D가 나와도 되죠. 알았죠? 그 다음에 A가 나왔고 C가 나왔으면 이제는 남은 건 무조건 B, D 수는 나와요. 끝. 답은 6. 알았니? 뭐요? 그냥 순서 하나하나 나열해보기. 알았지? 70번만 보자. 자, 1, 2, 3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서 같은 숫자가 이웃하지 않도록 뭐 한대? 5자리씩 만든다. 3개를 가지고 5개 만든다는 거는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사용하라는 얘기겠지. 예를 들어서 1, 2, 1, 2, 1처럼. 맞죠? 그런데 처음에 이웃하는 만의 자리와 일의 자리가 같은 걸 찾으라고 하는데 일단 같은 숫자는 이웃하지 않는데 그러면 처음에 만, 천, 백, 십, 일 만의 자리에 1이 왔는지 2가 왔는지 3이 왔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맞죠? 근데 그냥 가지수 생각해 보면은 여기 몇 가지 올 수 있어. 3개 중 아무거나 와도 됩니다. 여기는요. 2개 중 아무거나 와도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2개 중 아무거나 와도 됩니다. 얘랑 이웃하니까 같은 것만 아니면 되거든. 그 다음에 여기도 2가지. 그래서 그냥 전체 경우의 수를 찾으시오 하면은 3 곱하기 16, 48 해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제한 조건이 있지. 뭐 무조건 만의 자리랑 1의 자리는 똑같은 거 보세요. 맞죠? 양 끝에는 일단 똑같은 수가 와주세요 라고 했잖아. 그러면 일단 제한 조건이 만과 1에 걸렸네. 그럼 만과 1을 먼저 고민을 하는 거야. 경우의 수지만 순열대처럼 제한 조건이 있으면 그 녀석 먼저. 알았음? 그럼 여기 3가지 중 하나를 썼다면 여기는 반드시 그거 하나. 맞지? 맞지? 그러고 나면 이제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를 깔아줘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막 깔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여기서부터 이웃하는 거는 같은 숫자 안 나오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나오고 다른 거 나오고 다른 거 나오는데 여기서 가짓수가 이 2개랑 같은 걸 쓸 수 있는 상황인지 없는 상황인지 따라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여기 1, 2를 썼다 치자. 그럼 100의 자리에 1을 썼을 때랑 2를 썼을 때랑 크기가 다르잖아요. 뭐가? 10의 자리에 들어쓰는 경우의 수가. 그죠? 맞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110의 자리들은 각각 뭐 해줘야 된다? 수영도로 가자. 그래서 그냥 3 곱하기 1로 먼저 만의 자리랑 1의 자리의 경우의 수는 3개 중 하나 고르는 3으로 써놓고 예시로 내가 뭐 그냥 1을 썼다고 쳐놓을게. 그러면 이제 하나 더. 그러면 이제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는 수영도 그리듯이 가자. 예를 들어서 1000의 자리는 2, 3 쓸 수 있죠. 2가 왔을 때랑 3이 왔을 때. 그럼 여기서만 보면은 2만 아니면 되지. 일상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2도 가능하고 3도 가능해요. 어차피 여기도 1 썼으니까 아무거나 오면 되거든. 근데 여기서는 뭐야? 3을 썼으니까 2, 1, 2를 쓸 수 있는데 1 못 쓰죠? 2 하나가 나와. 그럼 여기는 똑같겠지. 3가지. 그래서 6을 곱해줘야지. 다음은 18. 쓴? 끝. 그래서 다른 영역들도 뭐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제일 가운데 C를 먼저 고민한다. 모든 영역을 다 인접했으니까. 맞지?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뭐해? 그냥 순서대로 돌리자. 이렇게 돌릴까? A, D, E, B. 절대로 좀 왔다 갔다만 하지 말아주세요. 알았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한쪽으로만 돌렸을 때도 수용도가 필요할 때도 있는데 한쪽으로 돌리면 수용도가 필요 없는 경우들도 있어. 근데 왔다 갔다 해버리면 갑자기 수용도를 필요로 하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불편해져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자, 어쨌든 C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개의 색이 있냐? 5개의 색이 있냐? 5개 중 아무거나 하나 칠합시다. 그러면 이제 A 칠할 수 있는 거는 C랑만 다르면 되니까 4개. 여기는 몇 개? 2개 칠했죠? 그 2개의 색깔은 피해야 되니까 3개. 여기도 2개의 색깔 3개. 일단은 5, 4, 3, 3까지는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만 오면은 얘를 모른다. 맞지? 왜요? 여기에서 2를 칠할 때 이 2개의 색깔이 같은 색이 칠해졌는지 다른 색이 칠해졌는지에 따라 또 B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그 B를 모르는데 모르는 원인 제공이 누구? E에 의해서. 그러면 뭐? E부터는 수용도. 그래서 E에 칠할 때 어떻게 칠한다? A와 같은 색을 칠할 건지 A와 다른 색을 칠할 건지를 E에서 먼저 고민을 해서 쪼개준다. 맞지요? 가보자. 그러면은 A와 똑같은 색을 칠한다. 시윤아 옆에 승윤아 몇 가지? 한 가지. 그렇지. 절대로 4가지 따라 쓰라는 얘기가 아니야. 얘랑 똑같은 색 하나. 여기서 4개 중 하나 칠했으니까. 알았죠? 그러면 여기는 뭐야? 같은 색깔 하나 피하고 C 거 하나 피하니까 2개가 빠지네. 3개. 그럼 여기는 듀 몇 가지? 이지 지금. 몇 가지? 2가지. 그렇지. 맞아요. 왜? 전체 5개 중에서 일단 C랑 달라야 되는 거는 원래 문제 약속. D에 칠한 거랑 달라야 되는 것도 원래 약속. 근데 A와 다른 거 칠할 거란 건 내가 잡은 약속. 그럼 저 3가지 색깔을 다 피해야 되겠네. 그럼 남은 건 2개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어때? B를 칠할 때는 여기 칠한 거, 여기 칠한 거, 여기 칠한 거 다 다르잖아. 그 3가지 색깔 다 피해야 되네. 2가지.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주던가. 아니면은 여기 쓸 때는 랑 이거는 따로따로 더해줘도 돼. 알았죠? 7. 답은 420. 답은 3번. 됐나요? 네. 이거 또 뭐 이렇게 칠해놨어? 누구부터 칠할래? 연아야. 아닌데? 상관없겠다. D나 A나. 맞죠? D나 A나 똑같아요. 가볼까? D! 그 다음에 뭐? 사실 A부터 칠하면 좀 더 명확하긴 한데 D를 칠하고 나면 사실 C는 지 멋대로 그냥 붙어 있는 거잖아. 어디에? A, B에만 슬쩍 붙어 있는 거밖에 없잖아. 그럼 나머지 요 3개 먼저 돌리고 C를 마지막에 할까? BA든 EAB든 상관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C만 혼자 따로 돌자. 마지막에. 자, 간다. D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4가지 색깔이 있네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E에 칠해 봅시다. 4개 중 하나 칠했으니까 여기는 3개. 여기는 2가지 색깔 피해야 되니까 2개. 여기는 2가지 색깔 피해야 되니까 2개. 뭐야? 수용도가 필요 없었다, 그렇지? 그리고 C는 B랑만 인접했으니까 A에 칠했든 E에 칠했든 C에 칠했든 상관없이 무조건 B에 칠한 그 색깔 하나만 피하네. 그 수용도도 필요 없는 문제였죠. 144네요. 끝. 어때요? 정말 쉽죠? 네. 49번 먼저 가야지.
아, 요거는 나도 이 문제가 언제 처음 나왔는지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근데 너무 많이 나와요, 요즘. 그게 최근 일인 거는 아니고 꽤 오래됐는데 언젠가부터 이 문제 진짜 많이 만났음. 모의고사에서도 나오고 있잖아. 학교 기출문제에서도 나오고. 근데 이게 교과서에 들어있어서 이게 모의고사에서 내기 시작한 건지 모의고사에서 처음 갑자기 어느 순간 신유하면서 등장해가지고 그 뒤로 교과서에서 자주 내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말이 길어서 그렇지 그냥 1, 2, 3, 4, 5를 나열했어. 뭐 예를 들어서 34,251이라고 치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이 만의 자리에 있는 3만의 그 3이라는 놈을 A1, A2, A3, A4, A5라 부르겠지. 그리고 뭐 해? 둘이 곱한 거, 둘이 곱한 거, 둘이 곱한 거, 둘이 곱한 거. 뭐? 이들이 곱해보고, 이들이 곱해보고, 이들이 곱해보고, 이들이 곱해보는 거야. 지금은 12, 8, 15 나오겠지.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놈을 대문자 M으로 표현을 할 건데 예시로 이 1, 5, 3, 4처럼 나열하면 제일 큰 거는 이들이 곱한 15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하는 거 찾아보래. 우리는 뭐 이웃하는 걸 곱했더니 20이 나온 걸 찾아보자는데 그 20이 그냥 5 곱하기 4밖에 없잖아. 그럼 다른 말로 고치면 있잖아. 결국 뭐냐면 5와 4 이웃 시켜주세요. 이게 답니다. 알았어? 1, 2, 3, 4, 5 5개 나누고 싶은데 5, 4 이웃 시켜주세요. 그러면 오늘 배운 거로 풀면은 개 쉽죠. 답은 48. 알았죠? 옷에 낙서를 해버렸어. 정리? 그래서 아마 오늘 배운 이웃 쪽 왜 이렇게 자꾸 나오니? 나중에 물건 개발하는 사람 물티슈 좀 하나만 나오게 좀 개발 좀 해라. 자꾸 여러 개가 나와. 다 새 건데 쓸래? 어쨌든 알겠죠? 끝. 57번 또 풀렸자. 자, 그래서 일단 어떻게 풀라 그랬어? 놓여 있는 의자에 넣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열을 먼저 하자, 자리들을. 그래서 그 순서대로 마지막에 앉히면 되니까 처음부터 막 이웃하지 않게 고르려고 하지 말고 그거 못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자 둘, 남자 둘, 근데 여자들은 이웃하지 마세요 하면은 여자만 뚱 떼놓으면 되고 남자 이런 거 있으면 되잖아. 근데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니까 이게 빈자리고 이게 빈자리란 말이야. 3명이야? 땡큐. 이게 이거란 말이야. 남자들은 지들끼리 이웃하는 말도 상관없으니까 여기 떼놔보자. 그럼 빈자리가 하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웃하지 마세요라는 대상은 누구? 여자. 남자들. 이웃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만약에 이웃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여자들이 이웃하지 말래. 싸웠다. 승현이랑 시은이 싸웠대. 그럼 나머지들을 먼저 앉혀주면 되는데 그때 나머지가 그냥 남자 그리고 비의자. 그러면 나열을 해보세요. 남자 셋 다르죠? 맞죠? 비의자도 하나 있으니까 그거 하나 혼자 다르죠? 그럼 나열을 한다. 몇 팩? 그냥 4팩토리얼. 그러고 나서 이제 여자들한테 야 니들 승현이 시은이 둘이 의자 들고 가서 앉아. 5개의 빈자리들 중에서 2자리 들어갈 건데 C야 P야. 이게 C면은 시은이랑 승현이가 생긴 것도 똑같고 키도 똑같고 성격도 똑같은 그냥 클론이지. 그래서 이렇게 앉으나 이렇게 앉으나 구분 못할 때지. 근데 우리는 두 사람 다르죠. 여기에 승현이가 들어간 거나 여기 시은이 들어간 거나 뽑는 순서가 달라져서 여기 시은이 들어가고 여기 승현이 들어가고 알았죠? 그겁니다. 그래서 놓여있는 의자를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의자는 사람들이 들고 들어간다.
그러면 안 앉을 의자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즉 빈 의자가 존재한다면 빈 의자들만 나열을 한다고 생각해야지. 알았죠? 놓여 있는 그 빈 의자들에서 선택을 한다고 절대로 풀지 마세요. 그러면 못 풉니다, 이 문제. 알았어요? 희한하게 빈 의자 문제는 꼭 애들이 자꾸 고르려고 해서 선택을 하려고 해서 틀려요. 아무튼 알겠죠? 끝.